얼마 있으면 전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전 여태까지 남편이 무정자증인 줄 꿈에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 사실을 저에게 속였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전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한 지 5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고위공무원으로 자상하고 속이 깊은 남자라 결혼하며 제 속을 썩힌 일도 없으며 평탄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에 전 피트니스 센터 개인 PT 트레이너였고 남편은 제 개인 고객이었어요. 젊지 않은 나이에 자기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러 제가 일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오게 되었고 저에게 개인 PT를 받았죠. 그러다 서로 정이 들고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했어요. 사실 남편은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짧은 결혼 생활을 했는데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전 부인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결혼 생활을 몇 개월 하지도 않고 이혼을 했다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고백을 하는데 제 사랑했던 마음이 컸던지 그런 상처를 또 감싸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 집과 주변에는 남편이 재혼이란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비록 젊지 않은 나이지만 고위공무원에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부동산과 재력이 있으니 저희 친정에서도 매우 만족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트레이너라는 일이 몸을 이용해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이라 아이를 갖기를 원한 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걸 원했어요. 저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죠. 오빠, 나 아이 갖고 싶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 그만두려고. 아이, 우리 너무 조급하게 아이를 가지려 하지 말자. 아이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알아요.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나는 오빠 닮은 아이 낳고 싶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반반씩 닮은 아이를. 그래, 일을 그만두는 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아이 갖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쩐지 남편은 아이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늘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조급해하지 말자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저는 아이가 갖고 싶었지만 그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루는 시부모님이 오셔서 과일을 먹는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아이 계획은 없는지. 당연히 저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 기를 죽이냐며 뭐라 하더군요. 이런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언젠가는 아이가 생기겠지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는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을 하고 싶다고 허락을 받고 내가 결혼 전 개인 PT로 일했던 피트니스 센터에 갔어요. 그때가 결혼 3년 차였고 출산을 한 적도 없으며 집에서 간간히 홈트를 했기 때문에 쉽게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결혼 생활 재미있니? 너 그렇게 일 그만두고 오고 싶어 죽을 뻔했어. 다시 잘 돌아왔어. 오빠 기억해줘서 고마워. 나도 오빠 보고 싶었어. 여기 회원님들 거의 다 바뀌었구나. 대부분 바뀌었는데 아직 PT 문의도 많이 들어와. 미영아, 내가 스케줄 만들어줄 테니 예전처럼 일해. 고마워 오빠. 사실 돈은 많이 필요 없는데 뭔가 계속 해보고 싶어 일하려고 해. 그래, 잘 돌아왔어. 우리 사이도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일했던 피트니스 센터에는 만났던 한 남자가 있어요. 거기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오빠인데 결혼 전 그 오빠를 조금 만났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연애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 오빠가 유부남이었어요. 이거 또 뭐고 다시 그 피트니스 센터를 찾았을 때도 매우 반갑게 날 반겨주고 그 오빠는 다시 예전에 우리로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이미 결혼한 상태고 일을 하기 위해 그곳을 갔지 다른 마음은 절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오빠를 만나던 시절도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서로의 본능적인 부분을 달래주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난 것이지 그 이상 다른 의미는 절대로 없었어요. 미영아, 내일 오전 시간 되니? 오랜만에 둘이 밥이나 먹을까? 나 내일 11시에 PT 스케줄 있는 거로 하는데. 너 내일 11시 스케줄은 내가 빼놨어. 그 회원님한테 너 사정 이야기 해놨고. 내 스케줄을 오빠가 뺐다고? 오빠가 왜 내 스케줄을 빼? 너 그렇게 결혼하고 우리 밥 한 번 안 먹었잖아. 내일 오전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몇 번 오빠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서로 사랑해서 만나거나 관계를 나눈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단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일 뿐이었어요. 집에서는 일을 시작하고 나도 내 성취감을 느끼니 더 이상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더군요. 남편도 그때쯤 해서 승진도 하고 우리 집은 정말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매니저 오빠의 덕분에 나도 부매니저로 그 피트니스 센터 관리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개인 PT로 일할 때보다 회원들을 관리하고 PT쌤들을 관리까지 하는 게 더 재미있더군요. 그리고 그 오빠와의 만남도 잦아지고 그렇게 평범하고 즐거운 일상 시간이 흐르던 중에 몸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한 감기 기운 같기도 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컨디션이 좋지 않더군요. 며칠 쉬면 되겠지 하고 쉬었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픈 게 아니고 좀 무거워진 느낌적인 느낌. 본능적으로 약국에 가서 임태기를 샀어요. 임태기?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 희미한 두 줄이 보였습니다. 네, 드디어 4년 만에 제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와우, very good. 오빠, 나 임신했어.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 설마 정말이야? 응, 오빠 임신 테스트기 2줄 나와서 조금 전 산부인과 가서 확인하고 왔어. 다른 병원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봐. 남편은 크게 놀랐는지 제 임신 여부를 잘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전 너무 행복하고 기쁜 나날의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뚠뚠이라는 태명을 짓고 이것저것 출산 준비물을 사는 게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피트니스 센터도 한동안 못 나간다고 말했어요. 역시 그 오빠는 무척이나 아쉬워했습니다. 이 아쉬워하는 새끼, 이게 나쁜 새끼가. 하지만 남편의 냉랭한 태도에 저도 화가 난 건 사실입니다. 하루는 식탁에 앉아 둘이 밥을 먹는데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얼굴이 죽상이길래 물어봤습니다. 뚠뚠이가 생긴 게 행복하지 않냐고, 왜 그런 태도로 저와 뚠뚠이를 대하냐고 캐물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입을 열지 않더군요. 사람이 물으면 답이라도 해야 하지만 그마저 대답하기도 싫은 것인지 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오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뚠뚠이 생긴 이후부터 사람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내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생긴 게 오빠에겐 그리 기분 나쁜 일이야. 난 축복 속에서 뚠뚠이를 낳고 싶어. 오빠가 아이를 싫어해도 난 낳을 거야.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 맞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아이가 마냐니 도대체 그게 사람으로서 할 말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난 무정자증이야. 저번 결혼 생활에 난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어. 첫 결혼 생활이 그대로 끝나버린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무정자증.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안 보였어요. 머리가 백지가 되어 순간 얼어붙은 채로 앉아있으니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저에게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지금 제가 헤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얼어붙은 채로 식탁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 상황은 정리되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 이틀을 잠을 못 자며 혼자 펑펑 울었어요. 왜일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불쌍한 우리 뚠뚠이는 어쩔까요? 그렇게 이틀을 먹지 않고 울고 쓰러지고 남편은 들어왔지만 며칠 동안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전 차라리 제게 따지며 욕설을 하며 출국을 해주었다며 더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으리라 생각을 해요. 며칠 후 기운을 차리고 그 오빠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 스스로가 믿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일단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고 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 무정자증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그렇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내 아이라 확신을 해? 오빠 몰라서 물어? 내 입으로 진짜 말을 해야 이해를 하겠어? 설마 그게 진짜 내 아이라 해도 결혼까지 한 너가 그 날짜 조절 하나 못해서 그러니? 난 그 아이가 내 아이인 거 믿을 수도 없고 아이가 진짜 내 아이라 해도 난 책임질 수 없어. 네 몸 하나 관리 못한 너의 책임이지. 이제 나에게 연락하지 마. 참, 마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막장이더군요. 막장 속 주인공이 바로 저와 그 오빠였습니다. 거기에 착한 남편은 가슴 아픈 막장 드라마 속 피해자 주인공이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불편한 동거는 며칠 계속되었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혼을 하자면 해주고 집을 나가라면 집을 나가겠다고. 한동안 말없이 고민하더니 입을 열더군요. 난 지금도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 믿고 싶어. 아니 그렇게 믿어. 하지만 얼마 전 나는 다시 병원에 가서 무정자증이 맞다는 걸 재차 확인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동안 혼자만이 생각했어.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진 않아.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니라도 뚠뚠이를 미워할 마음은 절대 없어. 당신이 실수이든 아니면 다른 남자를 사랑했든 지금까지의 일은 힘들겠지만 묻어보려 해. 하지만 사실을 알고는 싶어. 누구의 아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난 지금도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 아니, 그렇게 믿어. 하지만 얼마 전 나는 어렵게 말을 꺼낸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많이 수축해져 있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전 만났던 그 오빠와의 관계, 그리고 결혼 후 일을 시작하고도 계속된 그 오빠와의 관계까지. 남편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지 아무런 대꾸 없이 듣고만 있었고, 저는 펑펑 울며 변명 아닌 변명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시 그런 일탈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냐고 재차 물었고, 저는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군요. 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뚠뚠이를 지우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하네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뚠뚠이를 가슴으로 낳았다고 생각하자고 잘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힘든 결정을 남편이 내려준 것입니다. 따봉! 그리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예전에 자상한 남편으로 돌아오고요. 뚠뚠이에 대한 애정도 요즘 많이 표현을 하는데, 가끔 술을 한 잔씩 하고 오거나 하면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비추곤 합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힘들어하는 내면이 옆에서 다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네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남편과 평생 살 텐데 괜찮을까요? 와, 여러분, 이 사모님의 사연, 야, 여러분, 이 사모님의 남편, 그 사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애가 크고 계속 그 오빠의 얼굴이 이 사모님한테도 그 아이에게서 보일 테고, 그런데 막상은 막상